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을 공부를 할 겁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되게 어렵겠다 생각을 하잖아. 농도, 속도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되게 진짜 저는 활용 중에 제일 쉬운 게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생각해. 그냥 문제 그대로만씩 세우면 돼. 공식 외울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식이 문제 나오기도 해요. 아시겠지요? 자, 프린트를 보시고 문제를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1번 문제 천천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82일 때 이 두 수를 구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방정식에서 또는 부등식에서 연속하는 숫자 기억나요? 연속하는 자연수 또 뭐 있었지? 연속하는 자연수 말고 홀수, 연속하는 짝수. 네, 여러분들 홀수랑 짝수는 얼마씩 차이가 나요? 2씩 차이가 나죠. 근데 자연수는 얼마씩 차이가 나요? 1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연속하는 숫자의 문제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숫자를 x로 놓고 그 다음 숫자들을 그만큼씩 뭐 2씩 차이 나게 1씩 차이 나게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짝수다. 그러면 2, 4, 6 이런 경우가 연속하는 짝수겠죠.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x로 놓는다면 그 다음 숫자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x 플러스 2. 그럼 그 다음 숫자는요?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운데를 x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앞에 숫자는? 그렇죠. x-2 여기는 x 플러스 2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홀수도 마찬가지예요. 2씩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예요. 연속한다는 거는 1, 2, 3 이렇게 뭐 4, 5, 6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럼 연속하는 자연수들은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얼마씩 차이가 나요? 1씩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미지수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앞에 있는 수를 x로 놓거든요. 두 자연수일 때는. 그러면 앞에 있는 자연수를 x라고 놓으면 그 다음 자연수를 뭐라고 놓으시면 될까요? 네, x 플러스 1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뭐가? 곱이 얼마일 때?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럼 곱 x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얼마? 182.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문제의 식이에요.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봅시다. 단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골랐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왜냐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하나가. 근데 여긴 자연수죠. 그쵸? 전개해보자. 불러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182는 0. 자,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곱해서 마이너스 18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두 수가 있어요. 두 자리예요. 뭐랑 뭐게요? 13. 그렇죠. 13이랑 14예요. 그런데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하니까요.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 해볼까요? x 마이너스 13 또 x 플러스 14는 0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자연수예요. 그쵸? 그럼 자연수면 x의 값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의 값은 13이랑 마이너스 14죠. 그럼 마이너스 13 쓰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x의 값이 얼마라는 거죠? 13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구해 놓으시면 이 문제는 틀리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 두 수. 근데 이 13은 뭐예요? 하나만 구한 거잖아. 그럼 x의 값이 13이라면 그 다음 숫자는 뭐예요? 14.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3과 14예요. 이렇게 답을 써야 이 문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은근 헷갈려하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자, 문제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165개를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일단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학생 수.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시면 되죠. 그럼 학생 수를 몇 명? x명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됐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얼마만큼 적다고 했어요? 4. 그럼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죠? 그렇지.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x-4개입니다. 됐죠? 됐어요? 그럼 x명의 학생들이 한 명당 이만큼의 사탕이 아니라 초콜릿이죠? 사탕을 좋아하나 봐요. 사탕이 튀어나와. 그럼 x명의 학생들이 초콜릿을 이만큼씩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콜릿 몇 개 있어요? 165개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에다가 한 사람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를 곱해주면 남김없이 나눠준다고 했지. 얼마가 나와야 될까? 165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8명의 학생이 한 사람당 4개씩 받으면 전체 몇 개가 필요해요? 4, 8, 4, 32개. 초콜릿 3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에다가 한 사람이 받는 개수를 곱하면 전체의 개수가 나오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전체 학생 수 몇 명? 한 사람당 몇 개씩 받아요?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식수해 봅시다. x명에서요. x명이 x-4개씩 초콜릿을 받으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65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것도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전개해 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165 이항하면 마이너스 165는 0. 자, 이것도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65가 나와야 하고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두 수를 빨리 구해주세요. 맞아요. 15와 11이에요. 그럼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요? x 마이너스 15. x 플러스 11은 0.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학생 수잖아요. 그럼 사람의 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x의 값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15. 자, 그래서 답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15명. 문제에 맞는 단위까지 붙여서 답을 쓰셔야 합니다. 3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면에서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쏘아 올린 폭죽의 t초 후의 높이가 뭐래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미터. 이게 식이겠죠.
이게 식인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면에서요.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쏘아 올렸대요. 그러니까는 폭죽을 쏘아 올릴 때 이렇게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위로 똑바로 이렇게 쏘아 올렸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포물선 그리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요. 쏘아 올리면 훅 이렇게. 아시겠지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t초 후의 높이를 구하는 식이 이거인 거예요. 이 문제는 문제에 2차 방정식이 다 나와 있어요. t초 후에, 그럼 만약에 1초 후의 높이를 구해라. 그럼 여기 t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돼요? 1을 집어넣으면 1초의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2초 후의 높이는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 식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괄호 1번을 볼게요. 문제 읽으세요. 시작. 이 폭죽의 높이가 3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자, 여러분들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높이래요. 그럼 이 높이가 몇 미터가 된다고요? 30m. 그럼 식을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높이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이게 높이잖아요. 높이가 몇 미터가 된다고요? 30m요. 됐죠? 이게 이 문제의 식입니다.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좌변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30은 0. 자, 이거 그대로 푸나요? 어떻게 풀어주면 되죠? 정리해야 되죠? 모든 항을 얼마로? 마이너스 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5t. 여기는 그렇죠. 플러스 6은 0. 이거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해보세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 이거는 초 시간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근데 두 개 다 지금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t는요. 2 또는 t는 3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다 답이 될까? 어느 하나만 답이 될까? 그렇지. 두 개 다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몇 초 후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2초 후. 중간에 뭐 써야 돼요? 그렇지. 또는 3초 후. 선생님 근데 어떻게 30m가 되는 그 시간이 2초 또는 3초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쏘아 올리잖아.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지면에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 30m라고 해볼게. 그러면 처음에 쏘아 올린 여기가 2초겠죠. 그 다음에 1초 지나서 다시 30m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런데 2번 좀 읽어봐. 졸지 마시고요. 2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폭죽의 높이가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자, 여기에 별표. 이 말이 들어가면 답이 달라져요. 자, 언제? 처음으로. 그럼 몇 초일까? 2초. 그렇지. 왜?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처음으로 30m가 되는 지점 여기잖아. 두 번째로 30m는 여기야. 그럼 여기가 당연히 몇 초겠니? 2초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2초 후예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문제를 놨냐면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단어가 나와요.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면 답을 다르게 쓰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 조심하세요. 처음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세요. 자, 이번에 괄호 3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주무시면 하나도 몰라요. 전 주무시면 이거 제공 안 할 거예요. 자, 3번 읽으세요. 시작. 이 폭죽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수억 후인지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자, 지면에 떨어진대요. 그럼 높이가 몇 미터예요? 몇 미터? 그래, 0미터예요. 갔다가 내려온 데까지 시간을 물어보는 거지. 여기 높이가 몇 미터? 0미터. 자, 지금 졸린 친구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수업만 했다면 저는 그 각인 좀 제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높이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바로 마이너스 5로 모든 항을 나눠주면 t 제곱 뭐죠? 마이너스 5t는 0.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t를 괄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t 마이너스 5는 0. 그럼 사실은 t의 값은 0 또는 t의 값은 0 또는 5예요. 근데 0초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럼 여기 몇 초가 될까요? 그렇죠. 5초 후에요. 즉 쏘아 올려서 다시 지면에 떨어지기까지 5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4번 문제 갈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그냥 4번 문제 준비됐죠? 네, 4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정사각형의 모양의 정원을 가로의 길이를 2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m만큼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의 넓이가 72제곱미터일 때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정원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정원이 무슨 모양이었대요? 네, 정사각형 모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몇 미터만큼 늘렸대요? 2미터. 그럼 가로의 길이를 2미터만큼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러니까는 요만큼이 2미터라는 거예요. 됐죠? 이만큼 느린 겁니다. 근데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했대요? 4m만큼 줄였어요. 이만큼 확 줄일게요. 즉 여기 줄인 게 4m예요. 자, 그랬더니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됐어요. 요거요. 요게 이제 새로 생긴 정원의 모양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72제곱미터.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뭘 구하래요? 그럼 그걸 뭐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이만큼 있지. 한 변의 길이를 x 미터라고 놓을게요. 그쵸?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죠? 2m를 늘렸으니까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고요. 자, 그러면 세로는 얼마만큼 줄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생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x 마이너스 4예요. 그 넓이가 얼마라고요? 72. 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그 다음 몇 x? 마이너스 2x. 여러분들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얘가 넘어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72겠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0은 0. 자, 인수분해 합시다. 자, 곱해서 마이너스 80, 더해서 마이너스 2. 쉽죠? 8하고 10이죠? 그쵸? 근데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까요?
그렇지.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8은 0. 됐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길이가 음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누구만 골라 쓰셔야 돼요? 그렇지. x는 뭐요? x는 10이에요. x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길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쓰셔야 돼요? 10m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서 x는요, 양수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길어야 되냐? 최소한 4m보단 길어야 줄이죠. 그래서 정확한 x의 범위는 사실은 x는 4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둘 다 양수가 나왔을 때 그럴 땐 두 개 다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x의 정확한 범위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 x에서 4m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4m보단 커야죠. 여기 안에 양수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5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가로의 길이가 18m, 세로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128제곱미터가 되도록 할 때 이 도로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세요. 여러분들, 폭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 일정하다 무슨 뜻이었지? 같다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정원인가요? 땅인가요? 어쨌든 네, 도로를 낼 건데요. 폭이 일정하대요. 폭은 여기를 말하죠. 그쵸? 그럼 이쪽 도로의 이 폭과 이쪽 도로의 이 폭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도로의 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폭을 그렇지. 단위는 그렇지. 여기 도로의 폭을 x 미터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몇 미터요? x 미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128.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여기 색칠해온 요 그림이 그쵸?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8. 그럼 128m. 아, 넓이니까 128제곱미터예요. 집중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전체 넓이에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 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그렇게 풀어도 되거든? 근데 얘는 조금 그렇게 풀기가 좀 귀찮을 수 있어. 왜냐면 봐라이 전체 넓이에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자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빼주면 이게 중간에가 중복이 돼. 그럼 얘를 다시 또 빼줘야 돼. 그러면 그렇게 풀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위를 가지고 이 그림을 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개의 조각이 생기겠죠? 그쵸?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4개의 조각을 퍼즐처럼 가운데 딱 맞춰 놓으면 하나에 뭐가 생기냐면 작은, 원래 것보다 작은 직사각형이 생기죠. 그쵸?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에서 몇 미터만큼? x미터만큼 뺀 거가 되겠지. 그럼 여기 세로의 길이는 뭐? 10-x 미터야. 그럼 새로 생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짧아진 거예요? 얼마만큼? 얼마만큼? x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 18-x미터.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길을 제외한 나머지 땅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128제곱미터.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무엇이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식 세웁시다. 그럼 18-x와 10-x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면 돼요? 128.
이 문제 이해되세요? 어렵게 풀지 마세요. 전개해 볼까요? 얼마? 180. 또 얼마지? 마이너스 28x 플러스 x제곱 맞죠? 는 128. 자,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8x. 자, 요 128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28이죠. 그럼 180이랑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요? 네? 아, 네, 그렇죠. 52요. 플러스 52는 0.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곱해서 52 더했을 때 마이너스 28. 두 수 찾으세요. 곱해서 52 더했을 때 마이너스 28. 찾아라. 413. 아니에요. 26하고 2. 그렇죠. 부호는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28이 나와야 둘 다? 그렇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6은 0. 자, 그런데 x는 일단 길이지. 그러면 x는 무엇보다 커야 될까? 0보다 커야 돼. 근데 잘 생각해. 선생님 그럼 이거 둘 다 0보다 큰데요? 자, 잘 보세요. x는 도로의 폭이에요. 그럼 이 도로가 이 10m를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18m 넘어갈 수 있어요? 적어도 몇 미터보단 작아야 될까요? 18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 그쵸. 18보다 작으면 17이면 여기 도로 폭 못 내요. 그쵸. 그래서 0보다는 크지만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정답은 x값이 2가 되고요. 단위를 써야 하니까 몇 미터? 2미터가 됩니다. 이 문제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